저는 수백 명의 한국 노인분들이 건망증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믿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치매를 가속화하고 있는 3가지 조용한 성분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가장 걱정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의학 연구와 서울대학교 병원의 뇌 영상 연구,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는 3가지 흔한 성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안쪽에서부터 익히고 있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오늘부터 어떻게 그 손상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뇌파괴범은 한국 요리의 가장 신성한 부분인 여러분의 일상적인 밥에 숨어 있습니다. 밥 그 자체가 아니라 현대의 식품 가공이 밥에 가한 일 때문입니다. 어느 한국마트에 가든 쌀 코너를 살펴보세요. 진주처럼 빛날 때까지 닦인 아름다운 백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도록 교육받은 것입니다. 백미는 품질을 의미했고 현미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선호가 한국인의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백미는 단순히 결을 제거한 쌀이 아닙니다. 식품 제조사들은 쌀을 더 하얗고 빛나게 만들기 위해 가공 화학 물질을 첨가합니다. 활석가루는 베이비 파우더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물질입니다. 이산화규소도 들어갑니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반짝이도록 만드는 포도당 시럽 코팅도 사용됩니다. 한국 규정은 도정된 쌀의 최대 0.05%의 활석을 허용합니다. 무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활석에는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축적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미세한 양이 여러분의 뇌 조직에 쌓입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한 연구에서는 사망한 치매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루 3번 백미를 먹은 한국인은 해마의 납 농도가 안전 기준치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해마는 자녀의 얼굴과 결혼식 날,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해마의 납은 시계 장치 속에 모래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기억을 형성하는 화학 신호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신경세포가 오작동합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억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활석과 중금속은 첫 번째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백미가 여러분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백미 한 그릇을 먹으면 혈류에서 이제 거거 그급 이수되는 극시 이득해지는 때는 허게지는 백기세 나타 때는 했겠습니다. 이르들이 다시 그다지 이를 들어갑니다. 15분 이내 혈당 수치가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은 현미와 보리, 그리고 기장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곡물은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뇌는 꾸준하고 부드럽게 연료를 공급받았습니다. 현대의 백미는 다릅니다. 모든 섬유질이 제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거의 즉시 설탕으로 변하는 순수 전분뿐입니다. 최 회장은 당황하여 인슐린을 혈액에 쏟아붓습니다. 매 식사마다 밥을 먹는다면 이 순환은 하루 3번 일어납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하고 두렵습니다. 한국 치매 예방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3,200명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3번 백미를 먹은 사람들은 잡곡밥을 먹거나 쌀 소비를 줄인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71% 더 높았습니다. 71%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수백만 개의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측정되고 기록된 뇌파괴 현상입니다. 두 번째 뇌파괴범은 한국 전역의 냉장고에 들어있는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입니다. 사과 주스입니다. 포도 주스입니다. 비타민과 에너지, 그리고 천연의 장점을 약속하는 다채로운 병과 팩들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캐스터야 다니 실제로 네
들어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7개의 오렌지를 통째로 먹는 것과 맞먹는 양의 설탕입니다. 하지만 설탕 흡수를 늦춰주는 섬유질이나 펙틴 또는 과육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건강해 보이도록 비타민을 약간 첨가한 설탕물입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는 몸이 과일을 분해하고 당분을 추출하여 혈류로 천천히 방출하는데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뇌는 부드럽고 통제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그 모든 설탕이 1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컵에 담긴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머리에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영양신경과학과의 연구는 과일 주스를 마시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겁나게 할 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이 다양한 음료를 섭취하기 전후의 뇌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사과 주스 단 한 잔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염증 지표가 87% 급증했습니다. 이 지표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잔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10년 또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는 염증 상태에 있게 됩니다. 목이 아프거나 발목이 붓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염증입니다. 만성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염증은 미세하교 세포라고 불리는 뇌의 면역세포가 공격 모드로 전환되도록 만듭니다. 이 세포들은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감염과 싸워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탕 염증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대신 건강한 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세포들을 파괴하면서 뇌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교활한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뇌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뇌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경세포가 활동하고 소통하며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설탕 수치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것들은 느리고 꾸준한 포도당 공급과 함께 가장 잘 작동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주스에 설탕을 쏟아 부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과학자들은 과일 주스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노인들이 과일을 통째로 먹는 사람들에 비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42%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뇌세포가 필요한 에너지의 절반도 차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뇌파괴범은 아마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를 요리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대두유입니다. 옥수수유입니다. 카놀라유입니다. 한국 마트에서 수십 개씩 쌓아놓고 파는 투명하고 황금빛이 나는 병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보건당국은 이러한 기름이 동물성 지방의 심장 건강에 좋은 대안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돼지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심혈관계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한국 가정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참기름과 들기름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식물성 기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기름들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제식물성 기름은 여러분이 직접 본다면 경악할 만한 산업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콩이나 옥수수는 종종 섭씨 200도를 넘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압착됩니다. 그런 다음 석유 기반, 화학 용제인 핵산으로 처리하여 기름을 한 방울까지 추출합니다. 그 혼합물은 다시 가열되고 색을 제거하기 위해 표백되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탈취됩니다. 남는 것은 천연의 것과는 전혀 닮지 않은 투명하고 묻히인 액체입니다. 이 극한의 가공 과정 동안 기름의 분자 구조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지방산은 산화되어 여러분의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뒤틀립니다. 이러한 손상된 지방을 지질 과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위해 이 기름들을 다시 가열하면 이러한 독성 화합물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모든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은 지방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막들은 신경세포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전선 주위의 절연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절연체가 부서지기 쉽고 손상되면 신호가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12년간의 연구는 4대 7천 명의 한국 노인들의 식용유 구매와 치매 진단을 분석했습니다. 주로 정제 대두유나 옥수수유를 사용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58%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국 치매 사례 4건 중 1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의 손상은 단순한 세포막 파괴보다 더 깊습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2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고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두 가지 유형 모두를 필요로 하지만 약 4대 1의 균형 잡힌 비율로 필요로 합니다. 생선과 해조류가 풍부한 전통적인 한국 식단은 자연스럽게 이 균형을 제공했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튀긴 음식과 가공 간식을 섭취하는 현대 한국인의 오메가 비율은 20대 1 또는 심지어 30대 1에 달합니다. 이 극단적인 불균형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인 뇌염증을 유발합니다. 제주 장수 연구는 정신이 맑은 90세 한국인과 치매 환자의 오메가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정신이 맑은 노인들은 4대 1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평균 26대 1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뇌 파괴범을 모두 연결하는 훨씬 더 위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종 당화산물 또는 AGEs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설탕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반응할 때 특히 고온에서 형성되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백미는 혈당이 급증할 때 설탕이 뇌 단백질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AGEs를 생성합니다. 과일 주스는 닿는 모든 것을 당화시키는 설탕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요리를 위해 가열될 때 음식에 직접 엄청난 양의 AGEs를 생성합니다. 한림대학교의 한국연구진은 흔한 한국 음식의 AG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정제된 면과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잡채 1인분에는 8,400단위의 AGEs가 들어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치킨은 1인분당 10엔 300단위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제된 떡과 물엿으로 만든 떡볶이는 6,800단위였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한국 식단과 비교해 보세요. 집에서 만든 재래식 된장과 버섯, 그리고 두부로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820단위만 들어있었습니다. 김치를 곁들인 고등어 조림은 1,100단위였습니다. 나물을 곁들인 현미밥은 총 940단위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화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AGE 섭취량을 805,000단위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현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평균적인 한국 노인은 매일 35,000에서 50,000 단위를 섭취합니다. 그들의 뇌는 안쪽에서부터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뇌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90대까지 정신을 맑게 유지했던 전통적인 한국 영양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밥을 바꾸세요. 현재 하루 3번 백미를 먹고 있다면 백미와 현미 또는 보리나 검은 콩을 5대5 비율로 섞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입맛은 2주 안에 적응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통곡물 75%와 백미 25%로 비중을 옮기세요. 결국에는 백미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또는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을 위해서만 남겨두세요. 농촌진흥청은 입맛이 적응되면 잡곡밥이 실제로는 순수 백미보다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맛이 난다는 요리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질감이 더 흥미롭습니다. 고소한 풍미는 반찬과 경쟁하기보다는 반찬의 맛을 돋워줍니다. 둘째, 모든 과일 주스를 끊으세요. 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일 맛을 좋아한다면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사과 하나를 먹는 데는 15분이 걸리고 설탕 흡수를 조절하는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사과 주스를 마시는 데는 30초가 걸리고 설탕처럼 혈당을 급증시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아침 주스를 녹차나 보리차 또는 레몬 조각을 넣은 순수한 물로 바꾸세요. 며칠 안에 뇌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주스를 끊은 지 일주일 만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셋째, 정제 식물성 기름을 버리세요. 오늘 당장입니다. 병을 다 비우지 마세요. 다 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기름들은 사용할 때마다 손상을 입힙니다. 그것들을 저온 압착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바꾸세요. 네, 이것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고운 요리에는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현미유를 소량 사용하세요. 샐러드와 찬 음식에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 기름들은 여러분의 뇌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지방산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 뇌보호식품에 집중하세요. 고등어와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섭취하면 신경세포막을 재건하는 오메가3 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장뇌 연결을 통해 뇌염증을 줄여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다. 억슈티나가 있습니다. 깻잎과 쑥갓 같은 잎채소에는 루테인이 풍부하며 이는 뇌에 농축되어 노화 관련 쇠퇴로부터 보호합니다. 호두에는 알츠하이머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방지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단 30g, 즉 호두 약 7알만 먹어도 한국 연구에서 상당한 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블루베리와 검은콩에는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발효 채소와 구운 생선, 그리고 미역국과 잡곡밥이 있는 전통적인 한국 밥상은 사실 완벽한 뇌보호 식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슈퍼푸드를 발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비라다. 우리 할머니들이 알고 계셨던 지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정확한 쇼핑 목록과 주간 식단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에 갈 때 이 목록을 가져가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고 입맛이 적응됨에 따라 매주 더 추가하세요. 곡물 코너 잡곡밥 패키지를 찾으세요. 대부분의 한국 마트에서는 이제 미리 섞인 열덕곡이나 흑미혼합 곡물을 판매합니다. 이것들은 직접 섞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곡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패키지를 선택하세요. 인스턴트나 퀵쿠크라고 표시된 것은 백미와 비슷하게 가공되었으므로 피하세요. 현미 1kg과 보리 1kg, 그리고 검은콩 작은 봉지 하나를 사세요. 집에서 이것들을 큰 통에 같은 비율로 섞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밥 베이스가 됩니다. 밥을 지을 때 백미와 같은 물 비율을 사용하세요. 질감은 더 쫄깃하고 만족스럽습니다. 3주 안에 백미는 여러분에게 싱겁고 공허한 맛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기름 코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온 압착 또는 초압착이라고 적힌 참기름 병을 찾으세요. 연한 노란색이 아니라 짙은 호박색이어야 합니다. 연한 노란색은 정제되고 가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들기름 한 병도 사세요. 이 두 가지 기름이 여러분의 모든 요리 요구 사항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대두유나 옥수수유 같은 크고 저렴한 병들은 세일 중이라도 무시하세요. 이웃이 사용하더라도 무시하세요. 가격이 절반이더라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기억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 손주들의 결혼식 날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단백질 코너,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신선한 고등어를 사세요. 가격이 저렴하고 뇌를 재건하는 오메가3 지방이 가득합니다. 한국산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더 높은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에 수입 생선보다 우수합니다. 또한 두부와 가능하다면 박목란, 그리고 육수를 만들기 위한 멸치를 비축하세요. 뇌 염증을 증가시키는 방부제가 가득한 햄이나 베이컨, 그리고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피하세요. 채소 코너, 장바구니를 깨집과 쑥갓, 그리고 시금치와 무로 채우세요. 이것들은 모두 뇌 보호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냉장 코너에서 김치를 사도해 가급적 전통적인 발효 방식을 사용하는 지역 브랜드의 것을 선택하세요. 화학 조미료나 인공 적색 색소가 첨가된 김치는 피하세요. 신선한 마늘과 생강, 그리고 대파는 매일의 필수품이 되어야 합니다. 경희대학교의 한 연구는 매일 신선한 마늘을 섭취한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점수가 43%더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일 코너 제철일 때 사과와 배, 그리고 단감을 통째로 사세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뇌 보호에 매우 강력한 블루베리를 소량 구매하세요. 과일 주스 코너는 완전히 피하세요. 쳐다보지도 말고 지나치세요. 그 병들은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뇌 독약입니다. 주방 필수품 전통 브랜드에 된장과 간장, 그리고 고추장을 갖춰두세요. 라벨을 읽으세요. 성분 목록은 짧아야 합니다. 대두와 소금 그리고 물, 어쩌면 쌀 정도여야 합니다. 5가지 이상의 성분, 특히 발음할 수 없는 단어가 보이면 다시 내려놓으세요. 국용 미역과 반찬용 김을 모두 사세요. 해조류에는 뇌 기능에 필수적인 요오드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줄여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그리고 검은 깨를 찬장해 두세요. 매일 30g의 혼합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여러 한국 연구에서 놀라운 뇌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특히 60세 이상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밥을 바꾸실 건가요? 주스를 끊으실 건가요? 아니면 요리 기름을 바꾸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기만 하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어떤 나이에도 치유와 재생이 가능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기억력이 개선된 가장 고령의 환자는 93세였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노화를 되돌리고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한국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한국 마트에서나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며 최첨단 신경과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식재료들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매 끼니와 매 순간의 선택, 그리고 매일의 노력을 통해 기억을 보호하세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